안녕하세요, 공고스페인의 디오입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터졌어요. 아이 저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랑 한번 가보시죠. 푸틴 전쟁으로 생긴 병에는 약도 없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기다렸다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제재를 마스크 삼아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아픔을 국민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전쟁으로 생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묘책도 보이지 않는다. 스페인은 유럽의 여타 나라들에 비해 기름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늦다. 보시다시피 1.879유로예요. 1.879유로면은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2,500원 정도 되거든요. 장난 아니게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디젤 싼 거 1리터당 2,500원 정도입니다. 이에 운송업자들이 파업을 열흘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동물들의 먹이가 떨어지고 생산된 우유를 공장으로 보내지 못해서 버려야 하고 유제품 업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수많은 식품업체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이에 따라서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코로나 때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실제 스페인 작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는 7.6%로 3.6%인 한국과 비교하면 2배가 됩니다. 또한 전기세가 2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모든 것이 민영화된 나라입니다.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세를 자랑하는데 지금 현재 기록적인 요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Hoy, que es un máximo histórico, si se mantuviera, la factura del usuario medio superaría los 250 euros mensuales.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가스보다 40% 비싼 미국 가스를 수입해서 써야 하므로 더욱 상황은 악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는 멀기 때문에 안정적인 듯 싶지만 속으론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Los precios de la energía son única responsabilidad de Putin. 정치인들이 만든 정세로 민간인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끊임없는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들은 우크라이나로 가선 구호품을 전하고 난민을 데리고 오고 택시 기사들도 자발적으로 3,000km가 넘는 곳에서 난민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학교에서는 모금 활동을 펼쳤고 크고 작은 단체에서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그들은 난민 정책에 따라서 스페인 국민처럼 학교를 다니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드리드의 한 학교에서는 새롭게 등교하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교내 방송을 우크라이나 언어로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 정책의 비유럽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진정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기 위해 그 외 난민들을 외계인이라고 칭하며 몰아냈다. 이를 반영하는 한 방송국 내용을 보시죠. 이 방송 이후 수많은 질타를 받긴 했지만 이것이 유럽인들의 민낯인지도 모릅니다. La situación de los refugiados, pues te lo puedes imaginar, es que es gente como tú, como yo, he visto bolsos de Dolce y Gabbana, ropa de Louis Vuitton, o sea, gente que podría estar en Madrid perfectamente, es que es gente como nosotros y vive en unas condiciones totalmente... 소리하지마 임마.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반감은 일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조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코로나 때 중국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더니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저럴까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이슬람포비아처럼 타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반감인데 냉전 시대 때 매체를 통해 더욱 강해졌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포르투갈에 있는 한 식당에서는 러시아 사람 출입 금지가 붙어 있고 바르셀로나의 한 식당에는 가짜 예약에 죽인다는 협박 전화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미움은 학교로도 퍼져서 스페인 알리칸테에 사는 한 러시아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살인마라고 부르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감자 사라다는 러시아 샐러드라고 부르는데 이를 키예브 샐러드라고 부르는 식당이 화제입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예쁜 고양이 선발대회에서 러시아 고양이는 자격을 박탈당했고 2022년 유럽의 멋있는 나무 대회에서 러시아 나무는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자그레브 오케스트라는 연주회에서 차이콥스키 곡을 빼버렸고 이태리의 한 대학에선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작품에 대한 강의를 취소하라고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수는 반발을 했고 대학 측에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작가의 작품도 함께 가르치라고 했다고 하죠. 또한 이태리의 한 극우파 정치인은 폴란드의 난민 수용 문제를 의논하러 갔다가 푸틴하고 친했다는 이유로 폴란드 정치인에게 능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러시아에 사는 보통 사람들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치솟는 물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멀리는 한국까지도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전쟁.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민간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인지하고 부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전쟁으로 조금은 뒤숭숭한 유럽의 분위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밝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